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예, 엉클준이 또 조금의 뭔가 본, 본 게이밍 PC에 조금의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 그 계기는 어쨌든 예, 성능을 조금 더 예,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 사실 저본 게이밍 PC는 최신 요즘 PC는 아닙니다. 최신 PC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몇 년 전, 몇 년 전에 최신 PC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몇 년 전이라면 5년까지는 아니고요. 한 3년, 3년 이 정도 전 예, 최신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래픽 카드도 따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최근에 RTX 2060 RTX 2060은 아직 3년은 안 됐죠. 어쨌든 CPU는 또 조금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 현재 엉클준이 주로 유튜브 중상 정도의 3D 게임 FHD에서 한 60프레임 정도 성능 게임 성능을 뽑아줄 수 있는 에, 사실 60프레임보다 좀 더 성능이 좋습니다. 한 80프레임 정도는 뽑아주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조금 더 한 90프레임대로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엉클준이 좀 이렇게 사용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좀 알아가다 보니까 그 방법을 좀 알게 됐습니다. 엉클준이 주로 PC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좋은 부품을 쓰면 성능이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 부품이 정해졌다 그러면 예, 제일 처음 해볼 수 있는 게 오버클럭킹일 겁니다. CPU 오버클럭킹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램 오버도 한두 번 해봤어요. 근데 본 게이밍 PC에서는 이제 또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버클럭킹은 시스템의 그 CPU 또는 램 그리고 마더보드 이런 부품들의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오버클럭킹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좀 싼 그런 보드들은 오버클럭킹 한계가 조금 낮고요. 메이저 보드들은 뭔가 전원보드라든지 다양한 그런 오버클럭킹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버클럭킹이 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엉클준은 일단 하드웨어를 한번 엉클준 주 게이밍 PC 하드웨어를 한번 보겠는데요. CPU는 라이젠 7 3700X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성능이 과분한 수준입니다. 뭐 저는 솔직히 한 워존 같은 경우 한 60프레임 정도만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80프레임까지도 뽑아줍니다.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게 80프레임 뽑아주면서 워존 그 배틀 로얄에서 어, CPU 사용률이 30%도 안 되는 그런 30% 정도? 요새 최근에 그래픽 카드 RTX 2060을 가져와서 아주 좀 CPU 사용률이 조금 올라갔긴 했는데요. 하지만 한 30%대지만 좀 늘려난 편입니다. 아주 성능이 차고 넘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더 엉클준이 제목으로 예, 쉬운
램 오버 를 통해서 에, 엉클 주 게이밍 PC 성능을 10% 올릴 예정인데요. 예전에 제가 DDR4 2400과 DDR4 3200 성능을 비교했을 때 어쨌든 메모리만 이렇게 2400에서 3200으로 바꿔주면 한 10% 정도 성능이 게임 성능이 오전 FHD 게임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엉클준이 좀 쉽게 램 오버를 해서 그 정도 성능을 뽑아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이유가 이 CPU를 좀 알아보다가 일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3700X 제가 검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AMD 쪽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AMD 라이젠 7 3700X인데 발매 연도가 3년 정도 됐네요. 2019년 7월이고 L3 캐시도 32메가로 아주 좋습니다. 제가 뭐 짭지온 그 다음 뭐 E5 제온 이런 제온들 보다도 L3 캐시가 많습니다. 보통 E5 제온이 뭐 20메가 정도인데 얘는 32메가니까 상당히 속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TDP도 좋아요. 상당히 어쨌든 제가 쓰기에는 딱 좋은 성능이 넘치고 또 제가 쓰기에 딱 좋은 그런 CPU임이 제가 쓰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최대 부스트 클럭도 4.4까지 가요. 그런데 제 PC에서는 4.4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4.3, 4.3 정도, 최대 4.3, 4.3 정도 가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보드 쪽의 세팅이겠죠. 제가 현재 지금 주 게임 PC는 오토 세팅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최신 그런 보드들의 그런 지식이 조금 딸리는 관계로 제가 엉클준이 좀 오래된 그런 부품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해서 이 성능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엉클줄이 지금 쓰고 있는 주 게이밍 PC는 제가 아직 이렇게 많이 다뤄보지 않았던 최신 비교적 제가 기존의 E5 제온이라든지 이런 수준에서의 그런 그런 성능보다 새롭고 더 다양한 그런 진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쓰다 보니까 이런 하나하나 또 새로운 기술들이 엉클준이 좀 알게 되는 거죠.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이 에즈락 A320M DVS R4.0 이 보드는 CPU 소켓 AM4를 지원하는 보드 중에 엔트리급 보드입니다. 엔트리급 보드이기 때문에 CPU 오버클럭킹은 안 됩니다. CPU 오버클럭킹이 되려면 조금 상위급 보드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뭐 전원부라든지 그게 좀 빠방해야 되는데 제가 최신 비교적 최신인 이제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 게이밍 PC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을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 A320M DVS R4.0 이 보드는 CPU 오버클럭킹은 지원을 안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또 램 오버는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또 메모리 속도는 디폴트로 해서 2400 스피드 메모리를 끼워 놨는데요. 2400 클럭 스피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토로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CPU는 라이젠 7 3700X인데 메모리가 2400입니다. 이 CPU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CPU에 아까 전에 알아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CPU가 사용하는 메모리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AMD 쪽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적혀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이런 출시라든지 L3 캐시, 뭐 TDP, 뭐 터보 부스트 4.4GHz 정도 뭐 이렇게 한다는 기본적인 제너럴 스페시피케이션이 먼저 보였고 좀 더 이상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닫혀 있었어요. 그게 잠깐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렸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이게 딱 봤는데 어딨지 이렇게 하다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최대 메모리 속도가 3200 메가헤르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CPU는 3200 메가헤르츠까지 최대 메모리 속도를 지원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DDR4 2400이니까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400에서 3200 메모리 차이는 게임 성능으로 보면 10% 정도 차이거든요. 제가 전에 DDR4 2400과 DDR4 3200 비교한 동영상을 또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딱 지금 현재 10% 떨어지는 그런 성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메모리가 2400MHz이기 때문에 CPU는 3200MHz를 쓰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메모리 클럭 스피드가 낮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10% 게임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기 또 밑으로 내리면 또 더 그런 상세 그런 설명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갑자기 그래서 지식 검색을 또 해봤죠. 제가 어차피 뭐 저는 최신 부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보다 좀 더 빨리 얼리 어댑터들이 테스트한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죠. 검색을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검색을 해서 DDR4 2400 오버클럭킹이라는 걸 또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DDR4 하면 DDR4 2400 램 오버를 하게 되면 이 한계치가 있을 거잖아요. 무조건 하고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보통 2400으로 이렇게 뭘 했다 이렇게 3600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3600까지도 필요 없어요. 앞쪽에 이렇게 넘버링이 있는 거 보면 아주 디테일한 그런 트윅을 했나 봐요. 이 디테일한 트윅을 하게 되면 3600까지는 이렇게 올릴 수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너무 그렇게 극한까지는 안 할 생각이라서 한 3200 정도만 돼도 어차피 CPU가 3200까지만 지원하는 CPU이니까 메모리 클럭 스피드가 3200까지 지원하는 그런 라이젠 7 3700X
CPU이기 때문에 나는 3200 정도만 하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드가 조금 약한 엔트리 보드인 관계로 CPU 오버클럭킹은 조금 포기를 했고요. 아, 이제 램 오버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오토로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예, 예, 메모리 클럭 스피드 2400MHz로 한번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볼게요. 예, 뭔가 램 때문에 이런 멀티 성능이라든지 그쪽이 조금 성능이 따라 바뀔 수 있을까요? 싱글 스레드라든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램이 이런 스레드 램이 빠르면 스레드 작업 성능이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쉬운 방법으로 한번 벤치 CPU를 비교하면서 제가 램오버를 했을 때 물론 기존에 제가 게임 워존 FHD 게임 테스트에서는 한 10% 정도 DDR4 2400과 DDR4 3200일 때 10% 정도 성능 차이가 난다는 건 확인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벤치마커 상에서 CPU의 성능에 램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CPU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스레드 성능이 나왔네요. 5128.6 5128.6 싱글 성능이 488.4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레퍼런스는 자기 자신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는 어쨌든 기존의 그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번 테스트해서 올렸겠죠. 저는 엔트리 메인보드를 쓰기 때문에 성능이 CPU 성능이 조금 딸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딸리게 나오네요. 어쨌든 현재 쓰고 있는 메인보드 에즈락 A320M DVS R4.0 요즘 450 뭐 또는 500대 이런 그쪽이 비교적 최신 쪽 보드이고 더 성능이 좋겠죠. 여기 320인데 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보드입니다. 450, B450이라든지 뭐 550 이쪽으로 가게 되면 최신 CPU들과 뭐 CPU 오버클럭킹 그런 것이 좀 더 잘 받쳐주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성비 보드를 쓰는 입장에서 CPU 오버클럭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램을 이렇게 오버를 해서 한 10% 정도 성능을 올리고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가성비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된 보드인데요. 근데 이 A320M DVS R4.0 이 에즈락 보드가 참 A320 이 칩셋이 참 특이해요. 5800X까지도 또 지원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충분히 쓸만해요. 3전대 쓰고 있는 엉클준 입장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어요. 가격도 싸고 부족함이 없으면 그게 가성비겠죠.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요. 뭐 라이젠 7 5800X까지도 또 받아주니까요. 이 보드가 그게 소켓 이 형태를 안 바꿔서 그런 거예요. 이
보드의 소켓 AM4라는 이 소켓을 계속 그 CPU 만드는 AMD 쪽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바이오스만 업그레이드하면 또 다음 버전의 그런 CPU도 받아줍니다. 하지만 A320M도 라이젠 최신 7000대 CPU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최대 쓸 수 있는 게 5000대 CPU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엉클준 정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괜찮은 CPU, 괜찮은 메인보드입니다. 그리고 괜찮은 CPU이고요. 라이젠 7 3700X. 근데 딱 메모리만 조금 지금 현재 스피드가 2400으로 좀 딸리는 편입니다. 현재는 오버클럭킹을 안 한 상태고요. 디폴트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 보드를 가성비 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CPU 성능이 좀 덜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앙클준이 CMOS에 들어가서 이 메모리 오버를 성공한다면 저는 목표는 지금 3200이에요. 3200. 꽤 차이가 나요. DDR4 2400하고 DDR4 3200 가격 차이가 꽤 나요. 예, 예. 단화 검색을 해보니까 DDR4 2400은 27,000원 정도인데요. 8기가. 근데 DDR4 3200은 3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8기가가. 그러면 8기가만 해도 그 차이가 8,000원이 나는 거네요. 가격 차이가 8,000원이 나요. 꽤 나죠. 8,000원이면 만약에 제가 엉클주는 지금 16기가 두 개에서 32기가를 쓰고 있는데요. 만약 32기가 8기가로 32기가를 쓴다면 8,000원 차이니까 84, 32 DDR4 2400과 DDR4 3200 가격 차이가 32기가를 쓴다면 32,000원이 차이가 나겠네요. 8,000원 차이가 4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84, 32 32,000원이 차이가 나겠네요. 그런데 DDR4 2400을 오버를 해서 3200으로 오버를 해서 쓸 수 있다면 그거는 그 32,000원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현재 엉클준 상황에서 엉클준 메인 PC에서 32,000원을 쓰지도 32,000원을 쓰지도 않고 성능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방법이죠. 그리고 3200 이상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DDR4 3200MHz 이상 스피드가 필요 없는 게 현재 라이젠 7 3700X가 최대 메모리 지원 속도가 3200밖에 안 되니까 3200까지만 하면 돼요. 3600, 뭐 4000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건 꼭 엉클준이 현재 축게임 PC에서 램 오버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서두는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CMOS에 들어가서 현재 메인보드 에즈락 A320M DVS R4.0 CMOS에 들어가서 그 램 오버하는 부분 엉클주는 아직까지 그런 복잡한 좀 디테일한 램
디테일한 오버클럭킹은 안 하고 있어요. 예, 간단하게 세팅 그 수치를 입력해서 간단하게 오버클럭킹 할 수 있는 쉬운 램 오버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극강으로 뭐 3600 이렇게 더 높게 오버클럭킹 하기 위해서는 뭐 세팅해야 될 게 많이 있겠지만 엉클주는 그냥 쉬운 오버클럭킹으로 그냥 2400 DDR4 2400 메가헤르츠 클럭 메모리 스피드를 3200 정도 올려서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시모스의 화면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엉클준입니다. 엉클준 주 게이밍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 에즈락 보드 A320M DVS R4.0 이 보드의 시모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해볼 쉬운 램 오버는 오버클럭킹 메뉴 쪽으로 이동을 해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일단 토탈 메모리는 32기가고요. DDR4 2400 16기가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롯이 두 개인데요. 그 두 개에 16기가 두 개를 꽂아서 쓰고 있는데요. 요즘 가성비는 16기가는 아니죠. 16기가 두 개 32기가는 아니죠. 한 16기가 정도가 가성비인데요. 엉클준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플렉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32기가 또 성능이 좋게 발휘가 될 때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엉클준이 가성비를 따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차이 좀 좁은 집과 넓은 집의 차이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또 32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위쪽 메뉴를 보게 되면요. OC 트위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CPU 관련된 그런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그런 설정 메뉴들이 있는데요. 오늘 엉클준이 하게 될 그 세팅은 여기 OC 트위커에 내려가 보면 여기 D램 프리퀀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오토로 설정이 돼서 DDR4 24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타겟 목표 오버클럭킹 수치는 3200입니다. 또 많은 또 그런 앞서 테스트 하셨던 그런 분들이 올려놓은 그런 지식 검색을 활용해서 한 3200 MHz 정도는 무난히 가능하다고 정보를 얻고 제가 필요한 건 뭐 그 이상도 아닙니다. 현재 CPU i7 3700X가 지원하는 최대 메모리 스피드는 DDR4 3200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뭐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 그러면 괜찮죠. 그 이상은 제가 조금 그렇게 막 극한으로 올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제가 기존의 DDR4 2400 세팅을 DDR4 3200으로 램오버를 세팅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D램 타이밍 이런 부분을 또 손을 대서 뭐 이렇게 수치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사실 상당히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필요한 경우는 좀 극한으로 오버를 당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D램 타임 세팅도 해야겠죠. 하지만 현재 엉클즈는 DDR4 3200 정도면 CPU와 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10을 누르고 저장을 하고 윈도우즈에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엉클준입니다. 엉클준이 시모스의 램 오버 2400MHz를 3200MHz로 오버클럭킹을 세팅을 하고 즉 게이밍 PC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CPU Z를 열어서 그 값이 세팅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엉클준의 CPU는 AMD Ryzen 7 3700X입니다. 터보 클럭이 4.4GHz까지 올라가는 괜찮은 성능의 CPU입니다. 그런데 이 CPU가 메모리 3200MHz를 최대 스피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램오버를 하는 건데요. 메인보드는 아주 가성비 있는 에즈락 A320M DVS-R 4.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볼까요? 1600MHz니까 곱하기 1을 하면 3200MHz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버가 됐습니다. 2400MHz 디폴트 노멀 상태에서 2400MHz 삼성 시금치 램인데요. 삼성 시금치 램이 무난하게 3200 클럭 스피드를 D램 프리퀀시 D램 스피드를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서 성능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모리 쪽 확인할 수 있죠. CPU 메모리 속도가 3200MHz 설정이 됐습니다. 참 쉽죠? 엉클준 쉬운 램오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이 보드가 지원하는 오토 모드로 맡겨 두고요. 극한 오버클럭킹이 아니기 때문에 3200MHz 정도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엉클준이 갑자기 꽁돈을 32,000원 꽁돈을 32,000원 꽁돈을 번 것 같아요. 제가 DDR4 2400을 DDR4 3200으로 32기가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32,000원 정도 3만원이 넘는 돈을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시모스에서 손가락 톡톡톡 메뉴 몇 번 아래로 내려가서 세팅해 줬더니 3200MHz가 세팅이 됐어요. 좀 안정적인지 아닌지는 써봐야겠죠. 써봐야지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엉클준이 충분히 테스트를 하면서
주의 깊게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엉클준이 아주 쉬운 DDR4 2400 메모리를 3200MHz로 램 오버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오버클럭킹은 좀 더, 3600이라든지 좀 더 극한 오버클럭킹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CMOS 메뉴에서 좀 더, 손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차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또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엉클주는 이 정도 선에서 3200MHz 정도면 충분히 CPU AMD 라이젠 7 3700X의 그런 최대 메모리 프리퀀시, 메모리 속도 3200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굳이 뭐 램을 더 혹사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삼성 시금치 램 상당히 좋네요. 요런 게 또 가성비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 내 사양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부품도 정해지는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2400MHz 좀 싼 램을 사서 오버클럭킹 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만큼 가성비 있게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오, 근데 사실 메모리가 제가 봤을 때 DDR4 넣어오면서 그렇게 전체 성능상에 많이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2400에서 3200으로 바뀌면서 한 게임 성능이 10% 정도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오전에서 80프레임 나오는 게 한 90프레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예, 제가 잘 몰랐던 삼성 시금치 램 2400에 또 이렇게 엄청나게 폭넓은 오버클럭킹 능력을 또 알게 됐고요. 또 보드도 뭐 CPU 오버클럭킹은 지원은 안 하지만 가성비 보드로서 또 램이라도 이렇게 좀 오버가 해주니까 10% 정도의 또 게임 성능을 올려주는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이 보드도 가격은 싸지만 아직 쓸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알아가게 돼 있네요. 엉클준 CPU 오버클럭킹도 해보고 또 이번 기회에 또 아주 광폭의 거의 지금 2400에서 3200이니까 8000MHz 8000MHz를 지금 메모리 오버를 한 거예요. 2400에서 3200으로 했으니까 8000MHz 와 8432 8324 8324에서 지금 33.3%를 올린 거예요. 오버를 램을 33.3 3분의 1 기존에 2400에서 3200이 됐으니까 3분의 1 정도의 33%의 그런 성능 오버가 된 겁니다. 클럭 메모리 스피드가 프리퀀시가 33%가 올라갔지만 실제로 게임 성능은 또 다릅니다. 게임 성능은 한 10% 정도 더 올라갑니다. 엉클준이 테스트 해본 결과 3200과 2400의 차이는 3200 쪽이 게임 성능 오전 FHD에서 게임 성능 10% 정도 좋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건 엉클준이 전에 테스트 했었던 메모리 DDR4 2400과 DDR4 3200 그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도 제가 이전 동영상으로 바로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URL을 붙여 놓겠습니다. 타고 가셔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엉클준이 CPU 라이젠 7 3700X의 최대 메모리 프리퀀시를 맞춰줬습니다. 3200 DDR4 스피드를 맞춰줬고요. 그건 제가 DDR4 3200 DDR4를 구매를 해서 교체한 것이 아니라 DDR4 2400을 램 오버 엉클준이 잘 하는 쉬운 램 오버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벤치를 한번 돌려서 벤치에 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벤치를 CPU 벤치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130) 5130 5130.0 482 482.0 싱글은 오히려 떨어졌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 싱글은 뭐 싱글 성능 좀 떨어졌는데 멀티 성능이 소폭 올랐어요. 싱글은 조금 떨어졌고 멀티 성능이 소폭 올랐어요. 크게 CPU 성능에는 크게 이 측정하는 방식 확실히 엉클준이 다 파악은 못했지만 어쨌든 CPU 요 벤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네요. 크게 벤치 성능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 시스템 성능이 10% 전체 시스템 그러니까 CPU와 램의 그런 조합 성능 그러면 전체 성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전체 성능은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런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하지만 당연히 뭐 CPU는 제가 손댄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성능이 올라가지는 않았네요. 근데 메인 성능이 조금 올랐어요. 멀티 성능이. 근데 싱글 성능은 조금 내려갔고, 그렇게 보면 뭐 크게 뭐 오차 범위 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지금 프로그램들을 다 제가 그걸 제어를 못 하는데 자극 관리자를 한번 지우고 해볼까요? 자극 관리자 이게 또 은근히 또 CPU 성능을 먹을 거거든요. 자극 관리자를 지우고 벤치 CPU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하면 정확해지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극 관리자를 지우니까 멀티 성능은 올라갔네요. 진짜 5135.4 자극 관리자에서 모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CPU 그 리소스를 조금 가져갔나 봐요. 3200 오버클럭킹 했을 때 CPU 멀티 성능이 기존에 2400일 때 5128.6에서 5135.4 5135.4 5280.6
소수점 제하고도 35에서 28이니까 한 7 정도 올랐네요. 플러스 7. 플러스 7. 멀티 성능은 7 정도 올랐고요. 싱글 성능은 486.6, 486.6. 맞네요. 그 백단에서 돌아갔었던 그 자극 관리자를 지우고 나니까 CPU 성능이 잘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벤치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 돼야지 그 벤치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지. 방금처럼 전에 테스트 했을 때는 자극 관리자를 안 켜놓았다가 두 번째 테스트 했을 때는 자극 관리자를 켜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결과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싱글에서 지금 3200 오버클럭킹을 했을 때 싱글에서 486.6, 486.6. 싱글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488.4, 488.4로 2400일 때보다 오히려 싱글이 뭐 이렇게 488.4, 488.6, 486.6, 486.6,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싱글 스레드 CPU 성능은. 하지만 지금 멀티 성능에서는 플러스 7 정도의 큰 차이를 어느 정도 큰 차이를 유의미하다는 큰 차이를 좀 내면서 조금 올라간 느낌이 들긴 해요. 뭐 이건 어떻게 보면 현재 메모리 성능하고 거의 크게 영향을 안 주는 CPU 벤치이기 때문에 이 CPU 벤치를 통해서 메모리의 램 오버의 그런 성능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DDR4 2400하고 DDR4 3200 그 상황에서 그 게임 성능 차이를 예전에 테스트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2400에서 320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10% 정도의 FHD 버전에서 10% 정도의 평균 프레임 상승률이 10% 10% 정도의 평균 프레임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엉클준 이렇게 한번 사용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 좀 사용하면서 또 그 안정성을 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램오버 2400 DDR4 2400 램오버 성능이 상당한데요. 삼성 시금치 램 잠재력이 이렇게 있었나요? 요즘 어떻게 보면 튜닝 램들이 많잖아요. 튜닝 램들이 많아서 더 극한으로 또 오버할 수 있는 그런 램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할 때는 아까 시머스에서 봤듯이 그런 세세한 그런 수치를 조작을 해야겠죠. 하지만 엉클준 쓰는 정도에서는 요 정도 쉬운 램오버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한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냥 오토로만 쓰고 있지 않으신가요? 조금 성능을 다 발휘를 못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쉬운 오버클럭킹을 통해서 뭐 별 힘 안 들이고 조금 가성비가 더 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0% 올리기 위해서 성능 10% 올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도 하잖아요. 예, 평균적으로 30% 정도는 올려야지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지만 요즘에 한 10% 정도 더 올리려고 엄청나게 또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엄청나게 이렇게 하이엔드급에서는 10%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엉클준이 쭉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아주 그 하이엔드급에서는 정말 1, 2%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쪽은 이제 가성비하고는 상관없는 쪽인데 어쨌든 가성비라 그러면 30% 이상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또 사용 어, 어, 사용 단계도 있고 또 하이엔드급에서는 완전 진짜 1, 2% 가지고 이렇게 예,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엉클준 가성비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정말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램 오버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또 CPU가 원하는 CPU가 자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램 스피드로 오버클럭킹을 해봤습니다. 예, 예. CPU 오버클럭킹, 램 오버클럭킹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극한으로 이렇게 하시려면 그런 좀 더 복잡한 단계의 그런 세팅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서는 그냥 적절한 그 무리가 안 되는 수준에서 그냥 수치 세팅 정도로 충분히 오버클럭킹이 가능합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오토로 돌리면 되니까요. 예. 마음속에서 진짜 나는 한번 정말 극한의 오버클럭킹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끌어 넘친다면 그것을 누가 말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쉬운 그런 오버클럭킹을 통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면 그 정도 선에서 오버클럭킹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토로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게 시스템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엉클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꽁돈 벌었 것 같은 느낌이 든 엉클준이었습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엉클준 스테켄 아트 TV, 엉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